이번 영상에서는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다급하게 질문 남겨주신 비보파워 XRP 사태에 대해서 추후 법적 문제는 되지 않을 것인지, 이에 따른 XRP에 주는 영향들, 그리고 그 시장 규모는 대략 어느 정도인지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솔직히 저도 이 소식 처음 들었을 때는요, 이거 진짜로 제대로 판을 바꾸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냥 단순하게 가격이 오르고 내리는 정도가 아니라 앞으로 기관들이 암호화폐에 들어오는 방식 자체가 달라질 수 있는 대단한 사건입니다. 바로 XRP를 무려 86% 할인된 가격에 매수하기 시작한 회사가 등장을 한 건데요. 그 방법이 뭔지 아시나요? 토큰을 매수한 게 아닙니다. 회사를 샀습니다. 미국 나스닥에 상장된 에너지 기술 기업 이름은 비보파워고요. 이 회사가 리플 주식 1억 달러치를 매입하겠다라고 발표를 남겼고, 1억 달러면 우리 돈으로 1,300억이 넘는 금액이죠. 근데 이게 단순하게 주식 좀 샀다 수준의 얘기가 아닙니다. 왜냐면 리플이라는 회사가 XRP를 가장 많이 보유한 회사이기 때문에 그 수량만 해도 무려 410억 개예요. 지금 시세로 계산하면은 약 1,350억 달러, 우리 돈으로 180조 원이 넘는 어마어마한 규모라는 거고, 그래서 비보파워가 인수한 조건을 살펴보면은 리플의 전체 기업 가치를 약 190억 달러 정도로 평가를 남겼습니다. 여기서 재밌는 계산이 나오는데요. 리플이 보유한 XRP의 시가총액 대비했을 때 이 지분을 인수하는 가격이 86%나 할인된 수준이라는 거죠. 비보파워 측의 설명은 간단합니다. 우리는 이번 지분 인수를 통해서 XRP 토큰을 토큰당 0.47달러 정도에 매수하는 것과 동일한 효과를 얻는다. 지금 시장에서 3달러 넘게 거래되는 XRP를 0.5달러도 안 되는 가격에 매수한 셈입니다. 이 부분에서 저뿐만 아니라 우리 구독자분들도 놀라실 수밖에 없는 사실인데, 이건 그냥 운이 좋은 투자 정도가 아니라 굉장히 정교하게 계산된 역발상 투자법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왜 토큰을 직접 사지 않고 굳이 회사를 산 걸까요? 여기에는 진짜 포인트가 존재합니다. 리플은 단순하게 XRP를 들고 있는 회사가 아니죠. 최근에 BNY 멜론과 협력해가지고 스테이블코인 RLUSD 사업을 본격화했고, 그리고 디지털 자산 수탁 기업 메타코를 인수를 했고요. 디지털 자산 프라임 브로커인 히든로드, 그리고 스탠다드 커스터디 앤 트러스티 컴퍼니 같은 여러가지 커스터디 서비스까지도 갖추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스테이블코인 플랫폼 레일 인수 계획까지도 발표를 남겼죠. 한마디로 송금과 결제, 수탁, 스테이블코인, 그리고 토큰화까지도 전부 다 하는 핀테크 공룡입니다. 결국에 비보파워 입장에서는요, XRP 가격이 올라가면 이득인 거고, 리플이라는 기업이 성장하면 여기서도 또 이득이겠죠. 수익 구조 자체가 두 갈래로 열려 있는 거고, 여기에는 또 하나 중요한 배경이 있습니다. 바로 미국 SEC 소송 종결인데요. 5년이나 끌던 리플과 미국 SEC 간의 싸움이 지난 7일 양측이 공동 기각하면서 공식적으로 끝을 맺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가장 큰 규제 리스크가 사라졌다는 얘기예요. 기관들 입장에서는요, 규제 불확실성이 해소돼야지 큰 돈을 집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비보파워가 이렇게 과감하게 1억 달러를 리플에 투자할 수 있었던 거, 바로 SEC 소송 종결이 결정적인 영향을 준 겁니다. 게다가 주식 인수 같은 경우는 증권법 테두리 안에서 이뤄지기 때문에 토큰을 직접 살 때 따라오는 증권이냐 아니냐, 이 논쟁에서 완벽하게 벗어날 수가 있어요. 결국에 법적으로도 훨씬 더 깔끔한 접근인 거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번 사건을 보면서 단순하게 비보파워가 리플 주식을 샀다 이런 수준으로 보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것들이 앞으로 기관들이 암호화폐에 투자하는 새로운 공식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토큰을 직접 사서 보유하는 굉장히 1차원적인 방식이었죠. 하지만 이제부터는 기업 지분을 사서 간접적으로 암호화폐에 노출되는 2차원적인 방식이 가능하다는 것들을 보여준 겁니다. 이 방식이 좋은 이유는 세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법적 안정성을 가지고 있고, 두 번째로는 토큰 가치, 그리고 기업 성장성이라는 이 두 가지 수익 구조를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중장기 보유할 때 변동성 방어까지도 가능한데요. 결국에 이번 비보파워 사례 자체가 XRP 가격에만 영향을 주는 뉴스가 아닙니다. 이런 것들이 앞으로 어떤 돈이 어떤 방식으로서 이 시장에 들어올 수 있을지를 보여주는 시도인 거고, 그리고 첫 번째 사례가 리플이라는 거는 XRP 리플 홀더 입장에서 굉장히 고무적인 일이겠죠. 지금부터는 가격 차트만 보실 때가 아니라 구조를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금이 어디로 흐르는지, 또 어떻게 들어오고 있는지, 판이 어떻게 짜이고 있는지, 이번 건 같은 경우는 그 판이 슬슬 바뀌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걸 무시하고 넘어가긴 힘들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이런 선례가 하나 생기면은 따라하는 회사들이 반드시 나오겠죠. 그때는 리플 XRP뿐만 아니라 또 다른 메이저 코인 시장에도 분명히 영향을 주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ETF 시장 살펴보겠습니다. 미국 이더리움 화물 ETF에 하루 만에 6,343억 원이나 순유입이 됐습니다. 역대 네 번째로 큰 규모인데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무려 4거래일 연속으로서 자금이 들어오고 있다는 거예요. 블랙록 측에서 운영하고 있는 ETHA 측에서는요 2.49억 달러, 그리고 피델리티의 FETH 측에서는 1.32억 달러 정도가 몰렸고요. 이 정도면 단순한 단기 매매 자금이 아니라 중장기 보유 목적의 기관 자금이라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참고로 ETF 순유입 같은 경우는 곧바로 해당 자산을
매수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시장이 공급되는 물량들이 줄어들고 가격 지지력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겠죠. 게다가 비트코인 연물 ETF도 분위기가 비슷합니다. 하루 순이익이 5,617억 원으로서 지난달 17일 이후 최대치를 기록 중에 있고요. 블랙록의 IBIT가 3.5억 달러까지도 끌어모으면서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를 했고 피델리티랑 그레이스케일, 미니 비트코인 ETF 자금까지도 들어왔습니다. 이 정도 규모의 동시 유입 자체가 현재 기관이 비트코인이랑 이더리움을 함께 담고 있다는 점에서 상당한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가격 흐름만 놓고 봤을 때 이더리움이 234일 만에 4,000달러를 회복을 했습니다. 작년 12월 이후 처음인데요. 단순한 기술적인 반등이 아니라 앞서 언급드렸던 ETF 자금 유입들 그리고 실제 사용 확산 기대감들이 결합된 결과로서 해석이 되고 있어요. 비트코인은 현재 11만 7천 달러 선이 상당히 중요한 지지 구간으로 주목받고 있고요. 온체인 데이터 분석 봤을 때 이 가격대를 지켜내면 사상 최고가 재경신 충분히 가능성 큰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국가 차원의 움직임까지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엘살바도르 측에서는 전 세계 최초로 비트코인 은행을 출범할 계획까지도 공식 발표했고 이미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채택한 나라답게 금융 시스템의 비트코인을 완전히 통합하겠다 이런 전략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책 추진 측에서는 비트코인이 중앙은행을 대체할 수 있는 가치 저장 수단이 될 것이다. 강력한 자신감까지도 보여주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시장 심리를 보여주는 공포 탐욕 지수는 67로서 여전히 탐욕 구간이지만 전날보다 소폭 하락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단기 과열을 일부 시키는 조정 단계로 볼 수가 있는 거고 알트코인 시즌 지수는 34로서 아직까지 알트코인들이 비트코인을 압도하는 흐름은 아니지만요. 일부 종목은 현재 강력하게 움직여주고 있습니다. 결국에 현재 시점에서의 암호화폐 시장 특이점은 기관, 국가, 대기업이 동시에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전략적으로 매집하거나 실제 사용에 나서고 있다는 점인 거고 ETF 자금 유입, 그리고 대학과 국가의 보유 확대, 그리고 실제 산업에서의 블록체인 활용도까지도 이런 모든 흐름은 단기 가격 변동과 별개로서 시장 구조 자체를 바꿔주고 있어요. 지금 중요한 건요. 이런 하루 이틀의 등락이 아니라 이 변화가 향후에 몇 년 동안 어떤 판을 만드는지 여기에 대해서 읽어내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오늘 다르고 내일 다른 게 투자 시장입니다. 그래서 시장이 어렵다라고 느끼시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죠. 하지만 잘 모르는 매매, 위험한 매매는 언제나 조심하셔야 되는 거고 이 투자 습관 중에서 하루에도 몇 번씩 가격을 들여다보는 습관보다는 차라리 단기 고점과 단기 저점을 활용할 수 있는 이런 원칙 매매가 훨씬 더 안전합니다. 원칙을 세우고 지켜나가는 게 결국에 투자금을 지키는 첫 번째 방법인 거고 정말로 중요한 건요. 잘 모르는 매매는 당장 뛰어드시는 게 아니라 먼저 공부하시고 준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시작하시면은 그 소중한 투자금이 순식간에 사라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특히나 잘 모르는 해외 거래소라거나 출처가 불분명한 곳에 투자금을 보내는 건 더 위험하겠죠. 혹시라도 누군가가 대신 매매해준다라거나 어디에 맡기면은 불려준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면은 그 순간 바로 멈추셔야 됩니다. 매수랑 매도는 언제나 내가 직접 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기 때문에 그리고 너무 자주 쳐다보는 매매들 이게 정말로 독이 될 수가 있습니다. 본업과 일상까지도 흐트러질 정도로 시세를 계속 보시면요. 원래는 안 해도 될 매매를 하게 되는 순간들 반드시 찾아올 수밖에 없는 거고 매도 계획이 없었는데 불안해서 팔아버리거나 매수 계획이 없었는데 갑자기 오르는 걸 보고 조바심에 사버리는 경우 그런 매매는 대부분 아쉬움만 남긴다라는 겁니다. 지금은 물론 어렵다라고 느껴질 수 있겠지만 내 나름의 원칙을 가지고 시장을 바라보시다 보면은 제가 늘 말씀드리는 원칙 매매, 비중 조절이 점점 더 편해지게 되실 거예요. 지금 매수를 못했다라고 해서 기회가 영원히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생각보다 매수 타점은 자주 찾아오기 때문에 문제는 그때까지 기다릴 수 있느냐의 싸움이겠죠. 메인 비중은 그대로 유지를 하시되 일부 비중으로서 단기 저점을 기다리는 거 이게 가장 안전하고 현명한 방법이 되실 겁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XRP도 오늘 4,700원까지 올랐다라고 해서 그 자리에서 무리하게 올라타는 것보다는요. 한 달을 기다리더라도 3,000원 후반대에서 매수해가지고 여기서 보다 낮은 가격에 많은 비중을 담는 게 훨씬 더 유리합니다. 이게 바로 비중 조절, 원칙 매매인 거고 저는 반드시 이 방법을 활용하시기를 권장드리고 싶습니다. 이번에도 리플 4,850원에 매도하면서 눌림목 4,150원 구간에서 다시 매수 완료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요. 우리 신사 채널에서는 리플 코인 한 개만 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리플은 일정 비중만 유지하시되 사고 팔고 반복하면서 투트랙 전략을 통해 가지고 알트코인들도 같이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도지코인 276원에 잡아가지고 370원에 익절 완료했고요. 다시 한번 눌림에서 타점 진입했었죠. 이런 식으로 다른 알트들 타점 잡고 단타 돌리는 중인데 지금 수익 흐름 자체가 아주 잘 나와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리플 전용 타점방, 그리고 알트 전용 단타방, 인공지능 GPT AI 타점방까지 총 3개 방을 운영 중에 있는 거고 셋 중에 원하시는 쪽으로 입장 도움 드리거나요. 3개 방 모두 다 입장을 도움 드리고 있기 때문에 현재 보이시는 번호로서 문자 한 통 주시면은 조용하게 빠르게 입장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진짜로 중요한 건요. 타점은 계속 시장에 집중하고 기다릴 줄 아는 사람들에게만 보인다라는 겁니다. 우리 신사 채널 구독자분들은 단순하게 영상 보시면서 구독과 좋아요만 눌러주시면요. 시장 모니터링은 제가 직접 하겠습니다. 전혀
전용 커뮤니티 방 통해 가지고 따라만 와주시면 되는 거고, 늦었다고 생각했을 때가 가장 빠를 때죠. 지금 이 영상을 보는 이 순간 그 타이밍은 이미 오고 있다는 거 반드시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리플 XRP 투자에 있어서 이제는 투트랙 전략이 반드시 필요해지고 있습니다. 무턱대고 몰빵하거나 반대로 또 손 놓고 기다리는 시대는 끝났어요. 첫 번째 트랙은 매달 분할 매수하시면서 시장이 빠지든 말든 일정 비중으로서 리플을 꾸준히 모아 나가시는 겁니다. 이거는 시간과 리스크를 분산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전략인 거고, 그리고 두 번째 트랙은 남은 현금 비중으로 알트코인 단타로서 굴려나갑니다. 수익이 나면은 그거를 다시 리플에 재투자하시면 되는 거고, 이게 바로 수익을 만드는 순환 매수 전략이 되실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단타 하실 때 조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단타 매매 중독되면 끝장입니다. 이 매매 중독을 절대 조심하셔야 되는 거고, 예를 들어 가지고 시장이 과열인데도 지금 아니면 기회가 없다, 이런 조급한 생각에 RSI 지표가 이미 고점인데도 불안해서 또 들어가고 결국에 수익은커녕 손실만 쌓이게 되실 겁니다. 그래서 저희 채널 차원에서는 한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확률이 높은 날만 진입을 하세요. 그리고 시장 전체가 과매도 구간일 때, 비트코인 기준 RSI가 바닥을 찍을 때, 그때 알트코인 중에서 최근 거래량이 급등한 종목이 과매도의 경우 MACD, 볼린저 밴드, 이동평균선과 일목균형표 참고해서 신중하게 매수 진입 타점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외에는 아예 매매를 쉬는 날도 반드시 있어야지 진짜 단타인 거고, 그렇다면 이걸 어떻게 구별할 수 있는지 궁금하실 거예요. 여기서 챗 GPT가 등장을 합니다. 저희는 챗 GPT를 단순한 도구로 쓰지 않습니다. GPT한테 오늘 확률 높은 진입 타이밍이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게 맞춤 프롬프트를 사용을 하는데요. 그리고 그 결과에 저의 실전 매매 노하우 30%를 덧붙여가지고 GPT 시그널을 보완합니다. 어떻게 하는지 궁금하신 분들 GPT 검색력과 활용 전략을 이용해가지고 이 두 가지를 한 방에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보이시는 번호로서 리플 단타라고 문자 남겨주세요. 지금 이 영상 보신 분들에게만 오픈합니다. 그냥 GPT 쓰는 법이 아니라 투자로 연결되는 GPT 사용법 지금 바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안내해드리고 있는 코인 신사 채널 멤버십 전용방에 대해서 짧게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플,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중요한 이슈, 그리고 브리핑이나 시장의 흐름에 대한 전문적인 분석 내용 설명과 함께 차트상의 기술적 분석, 온체인 지표와 투자 심리에 대한 내용들을 같이 안내 도움 드리고 있고, 가장 중요한 투자 심리를 컨트롤하기 위해서 포트폴리오의 구성에 대한 노하우, 투자 심리 컨트롤에 대한 내용도 같이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코인 신사 스터디 멤버십 가입하신 분들께서는 아래 번호 혹은 신청 링크 통해서 남겨주시면 제가 연락드리고 있고, 안내 설명과 함께 신사 채널 리플 전용 멤버십 방에도 입장 안내 설명드리고 있습니다.